측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매우 좋아했었고 노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에 대해서도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 드리자면은 그 당시에 어디 포장마차에 소주 마시다가 옆에 있는 돌아가신 분 막말하길래 싸우다가 싸운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막말을 요구하는 사람 때문에 실붙어가지고 제가 경찰 파출소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 비하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감정이 좀 많이 안 좋을 때라. 네. 증인도 뭐 이 사건 이전에도 검찰과 악연이 많이 있었죠. 한 5번 정도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네. 악연이라기보다는 다 뭐 운명이죠. 운명. 네. 네, 증인이 대북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바뀌는 틈을 이용해서 사업을 확정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증인께서 사업 확장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셨죠? 보니까 쌍용 자동차 인수를 검토한 적도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북 사업도 비슷한 차원으로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많은 고민을 하셨죠. 네. 예. 근데 이거를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대납이다. 검찰에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증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저하고 공무원 관계는 아니다라고 이미 법정에서 진술했고요. 네. 그 나머지 부분은 네. 제 재판에 관련된 거라 예. 답변을 못하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이 쌍방울 사건, 이 대북 송금 사건 전에 변호사비 대납부터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면서 이 사건이 계속 성격이 바뀌면서 수사를 계속 당한 거 아닙니까? 이 수사를 당했던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2022년도 말인가 뭐 대선 전에 네. 변호사 대납 네. 매스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사됐으니까 지금 약 4, 5년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야기가 시작돼서 지금 이 대북 송금까지 이야기가 끌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털리고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와 엮으려고 검찰에서 계속 몰고 갔던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증인께서는 이재명 지사 본 적도 없고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정성원 장관님께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쌍방울 사건 저희 국정조사하면서 많은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이 회의장에서 여러 번 틀어졌습니다. 이때가 이 녹취록이 됐던 때가 2023년 5월입니다. 도대체 왜 2023년 5월에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진술을 조작하려고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를 2023년 9월에 국회에서 가결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읽어내려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이화영의 진술. 이 부분이 체포동의 요구서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연결된 거의 유일한 증거로 호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녹취에서 했듯이 회유하고 가족 지인들 탈탈 털고 이화영 씨 허위 자백 받아내고 그 내용을 체포동의 요구서에 이렇게 적시를 한 것입니다. 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더 보면은요, 이재명 대표가 공모하였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증거 11가지를 제시했고요. 4개가 김성태의 진술,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진술, 그리고 나머지는 경기도의 공문서입니다. 진술 외에는 다 공문서이고요. 이 공문서도 정말 황당합니다. 경기도 대표단 방북 추진 방안 검토 보고 이런 게 증거랍시고 이 공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이 체포동의 요구서에도 적어놨고요.
결국에는 박상용 검사의 녹취를 들어보면 이 보고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주범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보고했다 이상의 진술은 못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하였다라고는 적시를 하겠는데 그것이 진술, 보고했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대단히 궁색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쌍방울뿐만 아니라 위증교사까지 체포동의 요구서에 적시를 합니다. 위증교사에서도 이 한동훈 장관이 읽어내려간 요구서에서는 거짓말이 명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고 그 위증을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 그래서 위증교사다 이렇게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위증교사는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은 체포 동의안에 이 위증이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것이 명백하게 허위 사실입니다. 2018년에 판단은 김진성 씨의 증언과 무관하게 공직선거법상 법리로 이게 무죄 판결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을 통해서 우리가 회유를 했던 사실을 사실 확인했고 그 내용이 이 체포동의 요구서에도 버젓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일이 과연 박상용 검사 선에서만 진행될 수 있는 일이었는가? 한동훈 장관이 읽어내려간 체포동의 요구서 2023년 9월이었고요.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은 2023년 5월입니다. 그 사이에 이화영 지사를 조재현 변호사가 만나기도 합니다. 조재현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의 상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1313호에서 수원에서 1313호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만나서 검찰의 최고위급도 다 협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박상용 검사 혼자 저지를 수 없는 한동훈 장관까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것이고 이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어쨌든 그 수사 과정에 있어서 그 매우 촉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여러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어떤 국정조사 이후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 논의 좀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검찰의 그 수사 관행이나 체계상 수사 검사가 수사 결과에 관련해 갖고 뭐 부장, 차장, 검사장 통해 갖고 뭐 대검까지 보고되고 뭐 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예, 우리 부자연 대행님, 예. 금방 법무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밑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위로 다 보고가 되나요? 뭐 추상적으로는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개별 검사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 기관에서 다 뭐 보고하고 해서 결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 네, 박상용 검사가 국힘당과 그 청문회를 밖에서 청문회를 하고 진짜 청문회가 아닌 가짜 청문회를 했죠. 그걸 하면서 자신은 위에 부장검사에게 그리고 차장검사에게 검사장에게 그리고 대검으로 매일매일 보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들은 항상 이 내용들이 위로 보고되었고 그리고 다시 지시되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박상용 검사의 발언으로 신동욱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